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2018년 시행된 신외관법은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고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표준 감사 시간을 도입하고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관리와 평가, 통제가 강화된 신외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최적화된 IT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외관법 대응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경험이 풍부한 EY 한영, 더존 비주온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과 정보를 제시하겠습니다. EY 한영 박정익 파트너님, 더존 비주온 최종환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희 파트너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Y 한영 박정희 파트너입니다. 저는 EY 한영에서 감사 업무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환 컨설턴트님. 예, 안녕하십니까. 더존비즈원의 최종환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더존비즈원에서 내부회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맡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 내부회계에 대한 평가나 통제 같은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외관법 현안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IT 시스템 도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파트너님, 오늘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예, 내부회계 관리제도 무엇이 변했는지,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EY 한영과 더존이 어떻게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무엇이 변했는지 그 배경과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피기 전에 내부 통제의 목적, 첫 번째, 운영의 효과성, 법규의 준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 경영진,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내부 통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사회, 경영진,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크게 강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지는 상황,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던 개혁, 그리고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회계개혁과 선진화 3법이 제정돼서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외관법 시행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외부 감사입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사실은 굉장히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련돼서 내부회계 관리자가 지정이 대표이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감사와 관련돼서 외부 감사인도 내부 통제에 대한 검증이 매우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감독수단이 부재됐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와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증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증의 수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모범 기준을 변경하고 법적인 감리 재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검토해서 감사로 전환됐다라는 개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크게 과거에는 내부회계 관리자의 운영 실태 보고서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의 소극적 확신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무보고 관련된 프로세스의 통제 활동들을 모두 테스트하는 감사 수준으로의 인증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전 과정에서 보시면
재무보고 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출 프로세스, 구매 프로세스, 차입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통제 활동들을 질문이나 분석적 검토가 아닌 문서 검증이나 아니면 그 디테일한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증 수준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더조는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예, 앞에서 박정익 파트너님이 설명해 주신 저희 변경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더존비존에서는 ICS-10이라는 제품이 내부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후에 다음 세션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주요 감사 예상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감사 이슈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019년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견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감사 의견인데요. 총 775개, 일부 회사들 중에서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들이나 19년도에 신규 상장된 회사들을 제외하고 775개의 상장 회사 중에서 자산 2조 이상인 회사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총 156개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19년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 사항이 156개 사항은 없었지만 19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와 관련된 부적정 의견이 4곳이 있었습니다. 네. 즉,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의 숫자가 맞더라도 재무보고의 프로세스상 통제 활동이 설계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적정 의견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정 의견 사례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업원 계약의 약정 사항에 대한 완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금융상품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B사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자산의 손상 징후를 파악하고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통제 절차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통제 활동이 설계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작년에 도입됐던 리스 기준 회계 처리에 대한 적절한 통제 활동이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D사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손성평가 부분이 회수가능가액이 적정하게 내부 통제 절차가 설계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내부 통제 관련 주요 지적사항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내부 통제 관련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회계감독위원회라고 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라고 하는 PCAOB의 사례를 들면요. 네. 주요하게 보시면 경영진의 검토 통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경영진이 생성한 정보라는 IP와 관련된 지적사항, 그리고 미비점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통제 활동의 프리시즌을 보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근 이런 감리 지적사항들을 검토를 해보면 경영진의 검토 통제,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완전성과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것, 그리고 일반 전산 감사와 관련된 부분, 전산 응용 통제와 관련된 부분, 내부 통제 미비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효과적인 컨트롤 테스트를 어떻게 결과에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예상되는 5가지 분야 중에서 위험평가에 대한 부분과 IT 일반 통제, 그리고 멀티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업 부분이나 자회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범위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감사 대비해서 다음에 5가지 정도 사항들, 경영진의 검토 통제와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ITGC와 ITAC라고 하는 전산 통제와 응용 통제, 내부 통제 미비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위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주요 지적 사항 중에서 많이 꼽히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 예상 감사 이슈인데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느냐라는 걸로 게 사실 위험 평가입니다. 단순히
그 재무제표 왜곡 표시뿐만 아니라 부정 가능한 부정 위험을 어떻게 그 평가하고 그 테스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기업의 경영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부분을 문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통제 미비점 평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비점 평가 관련돼서는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예외사항, 내부통제의 예외사항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외사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외사항이 발견됐을 때 사실은 재무보고 목적 달성 목적에서 잠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재적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계된 미비점의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인 크기, 보완 통제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분이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실을 재무보고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갖춰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취약점 평가와 관련된 징후인데요. 총 5가지가 굉장히 많이 언급된 있는 사항입니다. 고위 경영진이 부정이 발견된 경우, 요거는 사실은 그 외국과 달리 저희가 금액적인 중요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제작성되는 거. 앞서 A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중요한 왜곡 표시 사항이 발견돼서 제작성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회사 제시 재무제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감사인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상적인 결산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발생된 어떤 그 결산 조정 사항도 이 사항에 포함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된 FAQ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그 결산 프로세스 과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거고 회사가 디파인한 거라고 그러면 파악한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오류 사항이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감사인에 의해서 발견됐고 그 오류 사항이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이 사항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돼서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지배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5번째 케이스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든지 운영을 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는 굉장히 면밀히 평가를 경영진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도 살펴봤는데요. 이런 더존에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시스템도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ICS-10이라는 제품 내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취약점이라든지 유효한 미비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로직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진행하고 평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취약점에 같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뒷부분에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규제 법령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그 규제 법령과 관련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한번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될 위험,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검토 범위를 확인하고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전사 수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세스 수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문제점들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어떤 데이터의 완전성 등을 검증해서 어떤 수준으로 문서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회사가 갖춰놓은 프로세스가 사실은 투비 모델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투비 프로세스에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투비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설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핵심 통제 활동을 산출해내서 운영평가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통제 활동을 선정해서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빨리 그 보고기간 전에 수정 보완 조치를 취해서 보완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과거에는 검토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검토라는 얘기는 단순한 질문이나 분석적 검토 정도의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모범 기준이 개정되면서 감사로 적용되면서 매년 범위를 선정하고 중요성을 테스트하고 위험 평가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문서화를 하고 그 다음에 IT 영역의 변화 사항을 확인하고 통제 주기에 맞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래서 설계 유효성과 운영의 평가성에 대해서 내가 기업이 적정하다라는 입증 자료를 제시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어떤 변경 사항들, 대표이사의 보고 의무 강화나 인증 수준의 변경, 그리고 모범 규준의 변경, 법적으로 그 감리 근거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업이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사주주를 재평가한다든지 규정을 보완한다든지 범위에 관련된 업무를 재평가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 평가부서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아레나를 재정립해서 테스트할 것인지가 기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할 건지, 그 다음에 ERP의 변경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출할 건지, 그리고 저희 재무보고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해서 전산 관련돼서 일반적인 통제와 의용 통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테스트할지, 그걸 자동화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 총 4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약간 특수한 상황이 다가왔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내부 회계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코로나19의 내부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위 선정의 문제, 그리고 범위 선정과 중요성에 설정하는 것, 그리고 통제 환경, 그리고 통제 테스트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범위 선정 단계에서 위험 평가와 관련된 범위 선정 단계에서 이익 기반의 어떤 중요성을 산정했던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있다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에 따른 통제 활동을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사인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많이 해야 될 시점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통제 환경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직원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회사의 팔러시를 사실 우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격 재택근무 이런 환경이 되고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토넷 덧답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배기구와 관련된 어떤 검토나 미팅 횟수, 감사위원회와 관련돼서 미팅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배기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IT 환경과 관련돼서 접근 통제나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리뷰 타입 통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가령 어떤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 퍼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정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재무보고의 완전성과 내부 통제 운영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능력을 제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위험이 사실은 통제 환경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제 테스트 측면에서 보면 재택근무로 인해 가지고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통제 테스트가 설계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기간에 대해서 내부 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 연결 내부회계를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리뷰 스코업이라고 하면 그 대체적인 절차로 수행할 수 있지만 풀 스코업으로 해야 되는 회사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통제 테스트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내부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상반기에 많은 회사들이 자산 이존 없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했었었는데요. 상반기 초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 완료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 운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코핑, 리스크 평가, 그리고 설계 운영 평가, 그리고 미비점 파악해서 개선하고 보고하는 이런 어떤 운영 사이클을 보이는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론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조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통제 평가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 설계 운영 평가, 보고를 위한 어떤 조직을 어떤 조직에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통제 수준에 따라서 통제 테스트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현업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중에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나 지배기구가 운영평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솔루션 부분인데요. 효율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 솔루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축한 후에 이 구축 단계에서 솔루션을 보통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운영의 효율성을 사실 담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한 번 설계돼서 운영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영속하는 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화 측면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효과성을 위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샘플링을 자동화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통제를 확대한다든지 RPA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통제 자동화를 구현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 기업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부 회계 관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내부 회계 관리 운영의 키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존의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ICS-1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ICS-10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앞서서 계속 이슈화돼서 설명드렸던 부분 것처럼 변경되는 신외관법, 즉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감사로 수준이 상향이 되면서 감사에 필요한 통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설계 유효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통제 미비점 같은 부분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효율성 있게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인 표준화라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 절차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혹은 평가 같은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같이 이루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로서는 내부회계의 통제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내부 통제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 안에서 마트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 관리들 그런 부분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이제 솔루션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동화나 감사인 전용 메뉴 같은 부분을 통해서 샘플링이라든지 혹은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자동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핵심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와 관련된 실제 시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네. 내부회계 관리 제도 핵심 이슈 사항인데요. 총 7가지 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수준 통제라고 하는, 사실 자산 이존 없는 회사들이 전사수준 통제와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사수준 통제와 관련된 재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7가지 원칙과 75개 중점 고려 사항을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이슈 사항은 경영진의 검토 통제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 경영진의 검토 통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통제에 사용되는 자료, 그 IP라고 통칭 얘기되는데요. 이 자료의 어떤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가 리스크 베이스드 스코핑이라고 그래서 위험 기반에서 범위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운영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부에게 전담 도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규정이나 매뉴얼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그리고 문서 시스템이랑 연구원에서 RPA를 도입하는 문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연결 내부회계에 있습니다. 연결 내부회계로 어떻게 별도 내부회계 구축한 것을 확산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전사수준 통제 재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회계 관리제도 핵심 이슈 사항 중에서 전사수준 통제의 재평가 사항인데요. 사실 처음 도입됐던 회사들에서 대규모 상장사회 같은 경우에는 US 프랙티스를 사전에 분석해서 사실 한국 실정에 맞는,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과는 지배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표준 템플릿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견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 상장사에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나 조직의 규모, 적용 가능성을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존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런 전사수준 통제의 구성요소, 통제 환경, 위험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감독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정법원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원칙에 따라서 75개 어떤 중점 고려 사항을 반영해서 그 원칙을 충족을 하면 사실은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개 중점 고려 사항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통제 활동이 사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전사수준 통제 활동을 많이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5개 중점 고려 사항이 있다고 해서 75개 통제 활동을 다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재설계 사례를 보시면 50여 개 통제 활동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이런 전사수준 통제 활동을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존의 ICS-10에서 전사 수준의 통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ICS-10에 대한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전사 통제 관리라든지 혹은 업무 수준에 관련된 통제 정보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어드민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통제 활동에 대한 항목들, 그런 항목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각각 등록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통제 활동 관리할수록 되어 있고, 법인 통제제도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5가지 구성 요소의 17원칙 같은 부분들을 등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전사수준 통제정보 관리 내에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메뉴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진이 수행하는 검토 통제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상장사 중에서 이제 중요한 취약점이 나왔던 회사들이 사실은 이 경영진의 검토 통제와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경영진의 검토 통제는 사실은 재무보고와 관련돼서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든지 왜곡이 개입될 수 있는 어떤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수행되는 활동인데요. 이때 외부나 내부의 어떤 보고서들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토의 기초 정보, 그리고 검토 항목, 그리고 항목별로 어떤 허용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할 때 프로세스의 최종 책임자가 어프로브하면 승인하면 사실은 경영진이 충분히 통제 활동을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토 통제를 수행하게 되면 사실은 검토 통제와 관련된 가정들, 그리고 어떤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뷰어가, 검토자가 실질적으로 검토 활동을 수행해서 어떤 산출물을 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경영진의 검토 통제들을 보시면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 실행 예산에 대한 검토 통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자산 손상의 징후에 대한 것, 영업권, 그리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손상, 충당 부채의 검토, 계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금융상품 공정가치, 사용권 자산 부채, 뭐 그 신기준서가 도입됐으면 그 신기준서가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 통제를 설정할 때는 검토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검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거 자료가 정말 믿을만한지, 심지어 이제 계산이 틀린 경우에도 통제 활동에서 예외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게 적정한지, 모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IP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초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기초 정보의 그 정확성과 그 완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그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전성과 관련돼서 통제 활동을 사실은 추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모든 전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보시듯이 뭐 표준 시스템 리포트나 사용자 정의 시스템, 쿼리나 시스템에서 추출된 데이터,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죠.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다양한 전산 데이터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리포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가령 인풋 데이터, 그 인풋을 할 때, 그리고 리포팅 로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파라미터, 아웃풋과 관련된 각각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거기에 통제 활동을 설계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매출 채권 연령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초 정보라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고 리포팅 로직에 따라서 어떤 표준 시스템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리포팅 로직과 파라미터에 대해서,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저희 EY의 방법론에 따르면 총 IP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 따라서 그 회사가 해야 되는, 그리고 감사인이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그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완전성은 사실은 뭐 자동화된 통제나 IT 전산 통제로 그 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령 원천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 장표에서 보시면 매출 출하인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대금 수금과 관련된 부분의 소스 데이터가 매출채권 원장에 들어가서 연령 분석과 관련된 어떤 리포팅 로직에 따라서 연령 분석 보고서를 뽑아내는데, 이때 연령 분석 보고서를 사실 IP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IP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풋, 리포팅 로직, 파라미터, 그리고 아웃풋에 관련된 어떤 통제 활동들을 설계 테스트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두 가지 이슈에 대응하는 더 좋은 ICS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쪽 더존 ICS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MRC라든지 혹은 그 EOC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현이 되어 있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경영진 검토 통제, 즉 MRC죠. MRC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MRC에 관련된 이제 검토에 관련된 통제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개별 MRC 항목별로 통제 활동들에 대해서 MRC에 대한 그 통제 활동에 지금 해당하는 통제 활동 등별로 각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 내용들을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MRC 리스트, 통제 활동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MRC 리스트가 화면에 같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이 안에서 각 개별적으로 그 통제 활동별로 MRC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그 항목 세부 내역들을 입력해서 이러한 통제 평가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리뷰 항목별로 설정을 진행을 해 주실 거고, 그 세부적으로 리뷰 내용 같은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요거에 대한 경영진 검토 통제에 대한 평가자라든지 혹은 1차 승인자, 그 이후에 내부회계 관리자나 이제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인증 절차까지 이제 같이 지정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완료가 되시면 실제로 저희 평가 쪽에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MRC 평가 수행이라는 메뉴 내에서 이 경영진 검토 통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평가에 대한 구성 내역들, 평가 리스트가 들어오실 거고,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실제 각 통제 활동별로 리뷰 항목이라든지 경영진 검토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적정한지 비적정한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IP라든지 그러한 이제 추가적인 증빙 자료 같은 관련 문서들을 이러한 첨부 파일로 첨부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앞서서 MRC랑 이제 IP 쪽에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서 한 가지 더 준비한 부분들이 이제 EUC 같은 부분들이 조금 한 가지가 좀 추가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엔드유저 컴퓨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EUC 목록이라든지 이러한 EUC 평가 같은 부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들처럼 이제 뭐 적금 통제라든지 뭐 업무 분장이라든지 각 통제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로직 검사라든지 그 중요한 그 EUC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EUC 평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네 번째 이슈, 위험 기반 범위 산정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크 베이스드 스코핑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위험 기반에서 통제 위험도에 따라서 테스트 방법이나 샘플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매년 리스크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어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 사항이 있을 만한, 아니면 프로드 사항이 있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전사적으로 그 위험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 위험이 추가로 식별이 됐다라고 하면 통제 활동을 재설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위험을 이 위험은 뭐 특별히 많이 이렇게 테스트해 봤더니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위험을 좀 세분화해서 하이 리스크 항목, 미디엄 리스크 항목, 로우 리스크 항목으로 나눠서 그 테스트 대상이나 방법도 좀 달리 문서 검사로 해서 완전히 그 다큐멘테이션을 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뭐 질문 정도 아니면 업저베이션이나 관찰 정도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샘플 수를 좀 적거나 확대해서 그 샘플 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코핑 관련 시스템 시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정희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스코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샘플 수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코핑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스코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코핑 검토 주기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스코핑 문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제 스코핑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통제 활동에 대한 위험도 수준, 샘플 수준, 그 다음에 그 평가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시스템 내에서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각 회사의 재무제표, 시단표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 안에서 스코핑에 대한 이제 질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성 기준 금액이라는 부분을 한번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적 기준에 대한 평가 범위를 위한 중요성 기준 금액과 중요한 오류 기준 금액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중요한 오류 기준 금액, 선정된 중요한 오류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정량적 그러한 평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저희 올라가 있는 이제 시단표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 대한 계정 금액에 대해서 양적 기준과,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적 기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을 이 스코핑 문서 작성 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뒤쪽에는 이제 경영자의 주장 같은 부분들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주석 정보도 이제 추가적으로 넣고 프로세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위험 평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중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그 고위험 평가, 저위험 평가, 그 다음에 그러한 평가 수준을 이제 고려를 해서 관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위험도 수준에 맞춰서 이제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스코핑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연 잘 봤고요. 다섯 번째 이슈인 전담 조직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인데요. 내부회계 전담 조직과 규정 매뉴얼의 재정비 사항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내부회계 담당자가 회계팀 소속으로 내부회계 담당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도 사실은
내부회계 조직이 회계팀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그 자산 이존 없는 회사들을 구축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사항들이 그 현업의 프로세스 수행자랑 내부 통제 설계 운영 평가자랑 감사위원회가 진짜 다 구분되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CFO 산하에 두면 안 되냐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회계 전담 조직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CFO 산하에 내부회계 전담팀을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고요. 그 회계팀과 구분돼서 내부회계 전담팀을 두고 사실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편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그 내부회계 관리자가 CFO 라인에서 벗어나서 그 내부회계 전담팀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조직도 있었고요. 사실은 중견 상장사나 저희 아직 구축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정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독립적인 내부 회계 전담 조직을 좀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용과 조직을 더 크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내부회계 전담 조직 규정 및 매뉴얼의 재정비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 모든 통제 활동에서 사실 정책이나 어떤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까 명문화된 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 전사수준 통제 활동의 가이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스프레드시트, 엔드유저 컴퓨팅 관련된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이나 IP 매뉴얼, 그리고 부정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매뉴얼들을 많이 이게 재정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한 조직 관련 규정과 관련된 시스템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인 ICS-10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부회계 전담 조직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체적인 틀 자체나 운영 자체는 이제 내부회계 전담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용자분들, 평가자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라든지 기본적인 사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실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전담 조직 외에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뭐 변화나 이런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내부에게 권한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S-10이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ERP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메뉴라든지 그거의 메뉴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매뉴얼 재정비라든지 뭐 규정 재정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한 부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재정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분들 특히 이제 실무자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한테 공지를 해주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내부에게 자료실이라는 기능들을 통해서 MRC 교육 자료라든지 혹은 IP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혹은 EUC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혹은 내부에게 관련된 뭐 모범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제 공지하거나 배포해야 되는 자료들을 지금 내부에게 자료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6번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서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문서 관리 시스템과 연계 방안이랑 RPA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사실 그 자동화가 이루어진 어떤 사업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매뉴얼로 통제 활동으로 설정해서 그 테스트한다라는 거는 사실 유효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에서 그 문서 생성이나 대사, 승인 검토라는 어떤 뭐 자동화된 그 사업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오토 샘플링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사실 그 모집단, 파퓰레이션의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모집단에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거냐, 그리고 샘플링된 것들을 표본 출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썸머리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좀 더 고도화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그 자동 검증이나 오토 샘플링 하는 영역을 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더존의 ICS-10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뒤에 조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업무 수준의 통제 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통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이제 오토 샘플링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평가 템플릿이라는 이제 아까 이제 평가 자동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완전성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회계 법인과 이제 협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역들을 각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그룹웨어라든지 혹은 이제 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뭐 ERP라든지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연동을 해서 그 신뢰성 있고 안전성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평가 자동화라든지 혹은 오토 샘플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동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 추출이라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추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템플릿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오토 샘플링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를 진행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집단을 추출을 할 거고요. 그 추출한 모집단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 작업 없이 바로 평가에 반영하고 이후에 그거에 대한 자동 평가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자동화에 관련된 오토 샘플링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까지 저희가 도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까지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회계법인, 뭐 한영, EY 한영이라든지 저희 회계 다른 각 고객사에 대한 같은 이제 협업을 같이 함께 진행해줘야 이제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6번째 이슈까지 확인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연결 내부 회계 제도의 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신외관법상 그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 회계 의견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연결 내부 회계 제도로 확산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보시면 연결 내부 회계 적용 준비 필요 사항인데, 그 본사의 어떤 RCM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정이 되고 아니면 변경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변경 사항들을 법인 유형별로 RCM 마스터를 사실은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판매법인이냐, 생산법인이냐, 아니면 그 헤드쿼터 공통법인이냐, 아니면 별로 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유형별로 어떤 RCM 마스터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룹 와이드 컨트롤과 자체 회사의 컨트롤을 구분해서 어떻게 운영 테스트 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연결 자회사에 대한 어떤 스코핑, 범위 선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공통 통제랑 법인 자체의 컨트롤을 구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운영 방식을 정립하게 되면 각 법인별로 어떤 필요 인력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R&R이 부여가 되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법인별로 필요 인력 산정하고 R&R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결 내부 회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와이드 컨트롤을 그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회사단에서 실질적으로 법인 자체에서 컨트롤하는 걸 어떻게 테스트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런 준비 사항들을 가지고 그 첫 단추를 해야 사실은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그 완결성 있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연결 내부회계 확산에서 사실은 한 6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범위 선정과 관련된 부분, 중요성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 계정, 내가 그 내부회계 전체 연결 내부회계 입장에서 자녀 계정이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룹 와이드 컨트롤을 어떻게 식별하고 설계할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룹 와이드 컨트롤은 사실은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할 때 그룹 와이드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려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위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부정 위험을 평가하고 거래의 복잡도나 자회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
그 위험 평가에 반영하는 전략이고요. 그 각 자회사별로 어떤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면 설계 운영 평가에 마일스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을 고려를 해서 그 유의적인 그 컴포넌트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을 하고 잔여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각 회사별로 외부 감사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는 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회사별로 인증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최종적으로 각 종속회사별 경영진이 인증을 하고 지배 기업에 보고하는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연결 운영 그 단위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보면 이제 스코핑과 관련된 범위 선정 때 풀스콥 전부 그 본사와 똑같이 풀스콥의 범위에 있는 법인이냐 아니냐, 파셜에 있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테스트 절차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리소스 플랜에 따라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 본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어떤 내부 통제 기술서를 어떻게 그 자회사로 확산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 이슈와 관련된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제 각 법인별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운영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멀티 컴퍼니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쭉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가 이제 본인의 회사 말고도 이제 추후적으로 이제 본사 쪽에서도 이제 각 자회사에 관련된 내부의 관리에 대한 그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제 제도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혹은 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멀티 컴퍼니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연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각 컴퍼니별로 진행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합산해서 리포트라든지 통제 인증 보고서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또 각 계열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법인별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구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 핵심 이슈 7가지와 더존 ICS 10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왜 EY 환영과 더존과 함께 해야 하는지 강조해 주시죠. 네. 저희 EY 한영은 EY 글로벌이 글로벌 감사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EY는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EY 한영은 국내 500대 상장사 감사 점유율 1위인 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산업별 탑티어의 K-SAX를 구축하고 운영, 자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가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본부의 삭스 구축 인력, 그리고 해외 US 삭스 전문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투입해서 사실은 숨겨진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독 당국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신속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근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독 방향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EY 한영이 가장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더존과 함께 해야 하죠? 저희 더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1위 ICT 업체로서 지금 이번에 이제 내부회계 관리 솔루션 제품 출시한 내부회계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변경된 외관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행적인 문제점, 이런 뭐 증적 수집에 관련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뭐 그 평가에 대한 뭐 시간에 대한 이제 뭐 과다 소요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뭐 연동이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혹은 샘플링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뭐 이슈라든지 이력 관리에 대한 내역을 통해서 최대한 내부회계 평가 그리고 관리를 신뢰성 있고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앞서서 기존에 이제 구축 사례가 약 지금 전체 한 800여 개, 지금 네, 엄청나게 기존에 많네요. 네. 예전에 있던 시스템 포함해서 이제 약 800여 개 고객사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그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제품들, 그리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일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변경된 외관법에서 지금 저희가 그 구축을 한 업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의 법인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 해당 A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규모가 2조 이상 되는 법인이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강조되었던 이제 오토 샘플링 같은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진행했던 그러한 법인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 300여 개 이상 해서 샘플링에 대한 자동화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5천억 이상인 법인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재무제표 연계를 통해서 내부 스코핑에 관련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공적인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모든 고객사에 대해서 내부회계 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 관리, 내부회계 평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고 신뢰성 있게, 그리고 안전성 있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외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더존 비지온의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자산이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시스템 도입은 언제부터 검토해서 진행해야 좋은가요? 또 컨설팅 기간과 구축 기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 계열사 중에 코스닥 상장 예정인 법인도 있습니다. 거의 이 회사의 컨설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네. 파트너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대상 상황연도가 중요한데요. 개별 기준으로 보면 자산 2조 넘는 회사가 2019년, 그리고 5천억 이상에서 자산 2조 미만인 회사가 2020년, 네. 그리고 1천억 이상에서 5천억 미만이 2022년. 네, 전체, 저거 같은 경우 2022년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주권상장 법인이 2023년에 도입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산 2조 넘는 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대략 2019년에 이제 그 감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2018년 상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사실 작년에 2019년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산 2조 넘는 회사들이 그 여러 가지 도입 과정에 그 회계법인도 그렇지만 그 도입 과정에 그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가령 시스템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통제 활동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까지 막 넘어온 회사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 연도 전해 상반기 정도에는 액션을 취해서 사실은 그 내부회계 관리도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연결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그 별도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산 뭐 2조 넘는 회사들이 사실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고민 많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발주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사실 그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그 대상 개별 기준이라 연결 기준 대상 연도를 봤을 때 한 해년도 전 스텝부터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구축 기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그 회사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잘 운영했던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이 구축 기간과 관련돼서는 조금 그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리미리 약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예, 컨설턴트님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축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질문에서는 자산이 3천억 원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꼭 자산 규모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 회사 내에서 각 기업 내에서 그 컨설팅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컨설팅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결 그 자회사 계열사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구축 기간이 보통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그냥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감사를 받는 해당 연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훨씬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간을 잡고 그리고 컨설팅과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기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박정희 파트너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그 웨비나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감사로 도입되면서 많은 기업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법규의 준수, 단순한 법규의 준수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의 그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서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난리지를 잘 트랜스퍼 받아서 그 운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그 신회계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회계 투명성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환 컨설턴트님.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내부회계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슈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감사 이슈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박정희 파트너님도 같이 이제 진행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 시스템 쪽에서도 같이 이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아까 설명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시스템 쪽으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제 뭐 완전성이라든지 신뢰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